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핏케언 제도의 이야기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합니다. 섬을 출발한 후 그렇지 않아도 타히티에 대한 그리움에 괴로워하던 선원들에게 블라이 선장이 식량 배급 등을 놓고 엄격한 통제를 가하자 결국 큰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1789년 4월 28일에 HMS 바운티가 남태평양의 투부아이 섬 근처를 항해하던 중에 크리스천은 일부 선원의 지지를 받아 선상 반란을 일으킨 후 블라이를 포함한 충성파 선원 19명을 작은 보트에 태워 추방해버립니다. 일부 충성파는 크리스천이 본인의 항해를 지속하기 위해 억지로 붙잡아 두었고요. 이들은 약간의 물과 식량, 기본적인 도구만을 제공받은 채 바다에 내쫓겼어요. 반란파는 배를 돌려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 사랑하는 원주민들과 재회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쫓겨난 블라이 선장 일행이 기적적으로 생존해버립니다. 조그마한 보트로 서쪽으로 항해하던 도중 작은 섬에 당도하여 물자를 보충하려다가 원주민에게 선원 한 명이 살해당하자 그 후로는 개방된 바다만 가로질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관리하는 티모르 섬에 기적적으로 도착했고 그 후 영국으로 귀환하죠. 제임스 쿡 탐험대의 일원으로 항해할 당시 습득한 지도 제작과 항해술을 이용해 물 조금과 빵 몇 조각에 의지해서 선원 17명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영국 역사의 또 다른 위대한 구출 이야기입니다. 블라이 선장은 아마도 아주 못돼 처먹은 냉정한 품성의 소유자였던 것 같긴 한데 엄청난 항해술과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건 인정해야겠어요. 여하튼 그가 1790년 3월에 영국에 도착해서 HMS 바운티의 선상 반란을 보고하자 영국은 곧바로 타히티 섬으로 해군을 급파해서 반란자들의 체포를 시도합니다. 이 군함의 이름은 HMS 판도라였는데요. 왜 배 이름을 이렇게 불길하게 지었을까요? 1791년에 타히티에 도착한 영국 해군은 14명의 반란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으나 크리스천을 비롯한 16명은 근처의 다른 섬으로 이미 피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섬으로 간 걸까요? 네, 그렇죠. 이미 짐작하셨죠? 바로 핏케언으로 숨은 겁니다. 영국 해군은 나름 열심히 여기저기 수색을 해봅니다만 핏케언을 찾는 데는 결국 실패합니다. 해도의 위치가 잘못 표기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이지 크리스천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었나 봐요. 이름 덕택에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일까요? 여하튼 그래서 영국 해군은 HMS 판도라에 14명의 반란자들만 강급한 채 영국으로 출발하는데요. 이들을 가둔 커다란 감옥의 이름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렀답니다. 신화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튀어나와서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이때도 누군가 이것을 열려고 시도했는지 여하튼 HMS 판도라는 그만 오스트레일리아 근처의 대산호초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해버렸고 31명의 승조원과 4명의 반란자가 사망해버립니다. 생존 인원은 겨우겨우 영국으로 귀환해서 1792년에 영국 해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후 3명은 교수형, 4명은 무죄, 나머지는 해군 복귀 또는 석방되었습니다. 반란 당시 블라이 선장에게 충성했지만 억지로 크리스천의 타히티행을 도운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행운의 사나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핏케언의 정확한 위치는 잘 몰랐겠지만 오히려 그 점이 피신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다가 결국 발견한 거겠죠? 행운의 사나이니까요. 그도 블라이만큼 뛰어난 항해술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서로의 생존 사실을 육감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스타워즈 포스의 기운처럼요. 여하튼 핏케언을 발견하고 무사히 도착한 크리스천 일행은 영국 해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둘러 HMS 바운티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아직도 그 섬에 남아있어요. 이 작은 종도 그중 하나고요. 영국 해군이 핏케언을 결국 발견해서 방문한 시점은 반란 후 25년이나 지난 18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반란자 거의 모두가 사망하고 존 아점스라는 인물만 생존해서 타히티 원주민 여성들과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이 당시 아점스는 이 섬의 유일한 성인 남성이었어요. 진정한 승자라고나 할까요?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과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반란을 일으켜서 타히티로 돌아갔다가 동료와 몇몇 원주민들과 함께 피케언으로 탈출한 과정, 이곳에서 정착하던 초창기에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겨서 결국 그가 사망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담스를 통해 영국 해군에 전해졌습니다. 반란이 발생한 뒤 25년이나 지나서 아담스의 나이가 이미 58세였던 점, 섬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이끌면서 과오를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승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스의 말이 진짜일까요? 정말로 플래처 크리스천은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망했을까요? 혹시 또 다른 무인도를 찾아 탈출한 건 아닐까요? 설마 아담스는 정말로 아담스였을까요? 크리스천의 행운이 그 정도에서 허무하게 끝났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은 저만 갖고 있는 걸까요? 여하튼 본인이 아담스라고 주장했던 이 인물은 1829년에 사망하고요. 이후 이 섬의 주민들은 주변의 3개의 무인도와 합쳐서 1838년에 영국의 핏케언 제도 보호령으로 편입됩니다. 아녀자들로만 구성된 주민들도 이에 기꺼이 동의했고요. 2002년에는 영국 해외영토법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가 시행되면서 정식으로 영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반란자들의 후예가 이제 정식으로 영국 국민이 된 겁니다. 어때요? 조그만 섬치고는 꽤 드라마틱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1932년에 찰스 노더프와 제임스 노먼 홀이라는 미국 작가 2명이 바운티오의 반란, Mutiny on the Bounty 라는 소설을 쓴 후 대성공을 거두어 이후 3부작으로 확대 출판했고요. 1935년, 1962년, 1984년에 영화화되기도 합니다. 62년작에서는 영화 대부, Godfather로 유명한 말론 브란도가 반란 주도자인 플래처 크리스천 역을 맡기도 했죠. 슬슬 리메이크작이 한 번쯤 더 나올 때도 됐는데 말이죠. 영제국의 식민지 개척 역사를 살펴보면 원주민과 관련된 인종차별, 노동착취, 학살과 같은 어두운 측면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나마 이 핏케언이라는 무인도가 영제국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덜해서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도 식민 개척이나 제국주의가 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얽혀있긴 하지만요. 앞으로도 영국과 영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